네, 안녕하십니까.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부학장을 맡고 있는 폴킴이라고 합니다. 교육공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교육 솔루션, 환경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배우기라는 큰 주제 아래 미래 사회의 인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제가 파일럿이거든요. 여기도 비행기가 있네요. 이 비행기를 보면 이게 바이플레인 비행기인데 제가 볼 때는 1920년대나 30년대쯤에 만들어진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비행기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(2020년 4월 24일) 77세의 한 남자가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비행을 마치고 작은 공항이 있는데 허선이라는 공항입니다. 거기서 이제 그 관제사가 이 비행기를 몰고 들어오는 그 파일럿에게 허스키 89 호텔 유니폼 you're clear to land 착륙 허가합니다 하고 이제 교신을 합니다.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89 호텔 유니폼 하면서 크로싱 하면서 그 활주로를 건너가 버립니다. 그래서 놀란 그 관제사가 내가 분명히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그걸 건너가느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.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관제사로부터 그 경고를 받고 비행기와 관련된 사건들은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방항공청에 이게 보고가 됩니다. 또 이 남자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2015년에도 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남자가 조종하는 그 훈련하던 비행기가 산타모니카 공항 근교에서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엔진 출력 없이 활강하다가 공항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프장에 이제 불시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고로 척추, 대퇴부, 발목 등이 이제 부러지는 아주 중상을 입게 되는데요.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사고만 일으킨 건 아닙니다. 2000년 여름에 또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해발 3,500m 산속에서 조난당한 그 20세 여성의 그 소식이 이제 들려서 이분이 자기의 그 헬기를 타고 이 여성을 또 구조를 또 해낸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민간인이 조난자를 직접 구해낸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자마자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. 그래서 이분은 그 파일럿으로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좌충우돌의 경험이 있었고 또 사고로 또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항공 파일럿이 아니면서도 수천 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이 있고요. 77세의 나이에도 쉼없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바로 어떤 분의 이야기냐면요.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 시리즈에서도 많이 나왔죠. 거기서도 나온 그 해리슨 포드 영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. 해리슨 포드는 오늘도 또 열심히 배우는 사람입니다.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면 내가 뭘 실수했지 하고 다시 배우고 짚어나가고 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파일럿의 자세인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자세가 평생 학생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누구일까요?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. 저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 또한 파일럿으로서 여러 기종의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원래부터 파일럿이 되고 싶었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저기 그 루빈 티센이라는 이름의 그 석사과정 학생하고 아프리카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. 마침 그 캠퍼스 위로 이렇게 뿡 하면서 엔진 소리를 내면서 작은 비행기 한 대가 이 캠퍼스 위를 지나갔어요. 루빈이 비행기를 보더니 저거는 파이퍼 체로키다라고 기종을 바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?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파일럿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. 루빈이 이제 카나다에서 온 학생이거든요. 카나다에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
상당히 오지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오지에는 자동차로는 갈 수가 없고 오직 비행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카나다에 부시 파일럿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부시 파일럿들이 식량과 또 물자를 이 작은 비행기로 시골 곳곳에 날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부시 파일럿들은 전 세계 오지에서 생명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제가 배웠고, 이 친구가 이 마음 맞는 그 파일럿들과 함께 그 세상 곳곳에 필요한 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의 머리에도 어떤 번개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던 그런 오지에서의 교육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뭐 아주 오랫동안 가야 되고 며칠 또 가야 되는 곳도 있고,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나도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스탠포드에 재직한 지 21년 차이고요. 이 부학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될 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하지만 거기에 또 정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자신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항상 도전을 통해서 제가 저를 챌린지를 시켜야겠죠. 저의 직책과 또 위치를 다 내려놓고 배우고 또 이 호기심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, 여러 가지 이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일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 중에 뭐 파일럿도 있지만 뭐 코딩도 해야 되고, 또 물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있고 있지만요.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연결성이 더 생기고 그 연결 가능성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또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면 평생 학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전에는 그냥 평생 교육이다 그러면 뭔가 전에 해보지 않았던 걸 배워보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 있겠는데요.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평생 학습자, 평생 배워야 하는 그 사회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과 이제 경쟁하는 사회가 될 텐데, 거기서는 그 기술과 그 전략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됩니다. 개인으로서나 조직으로서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다양한 시각과 그 지식이 계속 융합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하나만 잘해서 안 되는 세상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 21세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측 불허한 상황들, 또 기계가 하는 일들,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갈라질 겁니다. 기계는 예측 불허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지금 상당히 사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.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 불허한 일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,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위기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, 또 그 변화를 감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나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, 그걸 또 빨리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재가 되는 거고, 그런 사람들이 미래형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그 각자의 배움의 속도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.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직원들에게 훈련을 다 시킨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탑다운 어프로치라든지 위에서 뭐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할 때 사실 그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.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. 초자기 주도력이라고 합니다. 초자기 주도력. 그 이유는 상당한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배움을 갖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는 그런 자기 주도적 인재가 더더욱 필요한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락을 한다는 거죠. 10%, 뭐 20%의 시간은 자기 개발에 활용한다든지 봉사활동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그런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항상 그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백스테이지 스태프라고 말씀을 하세요. 지금 일하시는 팀원들에게는 락스타라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그분들은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 리더들은
백스테이지에 있다고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. 그랬을 때 저희 팀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죠. 우리의 리더는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.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팀원들을 이렇게 리드를 한다면 훨씬 더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가장 좋은 그 일하는 환경은요, 내가 일하는지 노는지 잘 모를 때입니다. 지금 미국의 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. 자기 개발 시간도 충분히 주고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인데, 그랬을 때 보람도 있고 자기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데,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리더가 다시 배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자기의 직책도 내려놓아야 되고 잠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담으려고 한다면 다시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배움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. 그리고 또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, 또 어떤 태도로 그 배움을 가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태도는 확률을 이긴다라고 하겠습니다.